자, 가장 먼저 이 언론 자유 순위가 또 떨어졌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김 처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프리덤 하우스가 이게 매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 언론 자유 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예, 매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데 법과 제도가 보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치적 압력과 통제, 자본의 압력과 통제, 그리고 보도에 의한 언론 피해 사례 등 모두 23개 항목에 의해서 측정된다고 합니다. 예, 23개. 네. 그래서 68이라서 이게 우리나라가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리됐다고요? 네. 지금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1년에 70위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론 자유국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거군요. 가장 예. 자유로운 게 언론 자유국, 그 중간 단계가 예. 이제 부분적 언론 자유국 이런 식이로군요. 네네. 왜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많이 떨어졌다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의 상황이 이명박 정부 정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특히 공영방송에서 많이 언론의 자유가 하락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이번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도 언론을 통제하는 그런 무슨 문건을 발견했다고요? 그건 뭡니까? 예,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입수를 해서 방통위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예. 이게 세월호 관련한 재난 상황반 운영 계획이라는 문건입니다. 재난 상황반 운영 계획. 예. 예. 그런데 이제 재난 상황반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재난이 벌어지면은 방통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적절한 그렇죠, 이런 것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방송사 조정 통제 임무를 부여하고 6명의 상황반을 편성해서 방송 기반국은 방송 오보를, 그리고 이용자 정책국은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해서 정부의 오보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해당 언론사를 통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방통위는 조정 통제는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협조 요청으로 수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방통위에서 말하고 있는 유언비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예. 욕설, 아주 잔인한 장면들, 이런 것들만을 거르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들 모두가 협조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가 될 것이라는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건에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방송 오보 내용을 모니터링한다. 인터넷 오보 내용을 모니터링한다. 잘못된 보도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해야 되는데요. 예. 지나치게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 모니터링이라는 게 굉장히 늦어왔어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게 저희 방송 심의가 좀 굉장히 느리게 그렇게 예. 진행이 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해서는 유난히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실종자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언비어라는 이름 속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담은 내용들이 전부 다 통제가 되고 있다는, 그리고 그런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발빠르게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많은 언론들이 너무 허겁지겁 하다가 많은 숱한 오보를 또 사실 냈거든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빨리 찾아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비판 이런 것까지도 통제한다. 이거는 문제다 그 말이군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 비판 이런 거를 통제하려고 한 사례나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것은 정부의 압력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요즘 기자분들이 그렇게 양심 고백을 빨리빨리 하지 않아서요. 이런 설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이렇게 입증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모 방송사에서
이주영 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18시간 대화를 감금으로 주제 삼아서, 감금 있다고 주제 삼아서 리포트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기자들이 나는 그렇게 하면 몰매 맞아 죽는다라고 버텨서 그런 리포트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을 그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 결과 최 기자가 언급한 방송사가 MBC고 MBC에서 세월호 보도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 부장급 간부께서 지난 24일 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청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한 것을 두고 감금이라고 표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물론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아주 간곡하게 그 대화를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좀 격앙된 분위기도 아닌데,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감금이라는 그 단어를 분명히 쓰면서 표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라고는 또는 윗선에서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KBS에서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여자 그 아나운서가 나가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구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긴박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실종자의 가족들이 아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것이 그대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자분도 그렇게 눈앞에서 다 보잖아요, 본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현장 구조 상황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 압력이 있었다는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영향을 미쳐서 우리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거로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